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12월에 이제 영상 올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걸로 먼저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릴까 하다가 최근에 차지포인트가 실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12월 4일날 실적을 발표를 한 게 있어서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 매출부터 한번 보면 얘들이 매출이 이번에 100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쓰럽게도 계속 분기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얘네들이 이제 매출을 가지고 오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인 이 네트워크 차징 시스템에서 눈에 보이는 매출의 감소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는 지금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실제로 우리가 전기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 차지 포인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차지 포인트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의 매출이 증가를 해야지 차지 포인트가 이제 뭔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로스 마진은 저번 분기랑 마찬가지로 26%가 나왔는데 이 그로스 마진 26%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라고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오랜만에 한번 드려볼게요. 얘네들 이번 분기에 마침 매출이 100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을 놓고요. 그다음에 매출 빼기 코스트 오브 구츠 솔드, 이거 뭡니까? 판매 원가예요. 이 100밀리언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 중에 판매 원가를 빼주는 건데 이게 얼마가 들었냐면 74밀리언 달러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100에서 74를 빼주고요. 100을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를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면 이 값이 26%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지 포인트의 그로스 마진은 26%인데 앞으로 우리가 또 뭘 봐야 하냐? 차지 포인트의 그로스 마진이 올라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이 뭐 매출이 올라가도 그로스 마진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 물건을 파는데 들어가는 판매 원가를 또 내려주면 마찬가지로 그로스 마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앞으로 그로스 마진이 개선되는 거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그로스 마진은 26% 동일했다라는 거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길 좀 바라야겠어요.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 관련해서 좀 충격적인 제가 수치를 이번에 한번 봤는데 뭐가 나왔냐면 91%라는 수치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요. 얘네들 지금 매출 100밀리언 달러 중에 영업비용으로 91밀리언 달러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 중에 91%를 차지를 하고 있다. 이거를 91%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치를 두 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91% 하나, 그 다음에 59% 하나. 뭐냐면 이 갭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와 넌 갭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가 있는데 이거는 회계 원칙을 따른 수치이고요. 이거는 회계 원칙을 따르지 않은 수치입니다. 크게는 이 넌 갭이 굉장히 좀 수치가 잘 나오고는 해요. 왜 이 수치가 잘 나오냐면 이 수치를 구할 때 뭔가 이제 갑자기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비용 요런 것들을 다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솔직히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애뉴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그럴 때는 이 넌갭은 안 돼요. 무조건 갭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91%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그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 요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요 익스펜시스가 조금 개선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진짜 매출이 100밀리언 달러가 대창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했을 때 73밀리언 달러였던 게 52밀리언 달러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거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매출이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토탈 레비뉴가 100밀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들을 처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에 손실이 얼마냐? 77밀리언 달러. 뭐 우리 여기서 78밀리언 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 78밀리언 달러를 한 분기 동안 까먹은 겁니다. 태워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자, 캐시와 캐시 이퀴벌런트가 얼마나 있냐? 현금이 얼마나 있어? 이 차지 포인트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냐? 결국 여기서 나오는데 220밀리언 달러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80밀리언 달러를 쓴다고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세 분기를 못 버티는 거예요. 83이 240이니까 세 분기를 못 버티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지 포인트를 볼 때 3분기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런데 얘네들이 리퀴디티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뭐냐면 유동성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20밀리언 달러가 나와 있다고 이렇게 표에선 보여줬지만 앞으로 이 리볼빙 크레딧 패실리티, 그러니까 뭐 대출 기관이겠죠. 은행인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150밀리언 달러가 더 있어. 우리 조금 더 있다. 그랬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분기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얘네들을 보수적으로 정말 봐줬을 때 5분기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경영진에서 이 유동성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걸 하나 말해주냐면 2028년까지 만기가 되는 부채는 없어.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갈 만한 그런 이벤트는 없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올 때 이렇게 빌려왔다가 큰 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2028년도까지는 그런 이벤트는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조금 안심시켜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이던스를 줬죠. 물론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그렇게 썩 뭐 좋은 가이던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100밀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다음에 95가 나올 수도 있고 105가 나올 수도 있어. 이 95가 나오면 이때도 이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105밀리언 달러가 나오면 주가가 글쎄요. 얘네들 지금 캐시 런웨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105밀리언 달러가 나와도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때 분위기가 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경영진에서 주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진도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컨퍼런스 콜입니다. 투자 자문사에서 나온 애널리스트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이제 답을 얻는 시간인데,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펜하이머 쪽에서 나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지금 그로스 마진이 26%가 나왔는데, 요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궤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라고 이제 물어보죠. 결과적으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아까 레비뉴 빼기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판매 원가를 낮추고 매출이 늘어나야 이 마진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결국 이 질문에 숨은 건 뭐냐면 너네 매출 늘릴 수 있어? 혹은 판매 원가 줄일 수 있어?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 아시아에 제조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이득을 볼 것 같아. 결국 이 아시아 쪽 뭡니까? 제조 비용이겠죠. 제조 비용을 줄이면 뭐가 줄어듭니까? 결국 여기서 말한 코스트 오브 굿즈 솔드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쯤에 meaningful,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는 그 마진에 대한 개선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또 한 게 existing inventory를 우리가 셀할 거야. 우리가 돈을 써서 비축한 인벤토리를 팔면서 우리가 레비뉴를 올릴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로스 마진을 우리가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다음 분기 돼봐야 알겠죠? 말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 아시아 매뉴팩처링이 약간 조금 마음에 걸리죠. 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중국을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차지포인트가 중국에서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에서 관세, 중국에서 관세를 이제 먹이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 차지포인트에서 만든 이 기계가 충전시설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JP 모건에서 물어봐요. 안 그래도 너네 이거 뭐 파트너스인 아시아에 파트너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관세 물어보죠. 관세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뭐 아이디어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얘들이 이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 볼게요. 자, 다행히 중국에 제조시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다행인데, 중국에 만약에 얘들이 그 제조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제조시설 만들어갖고 미국에서 팔 때 이거 미국에서도 관세 엄청나게 매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라는 거 하나 확인시켜 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미국에 가지고 와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코스트 이펙티브, 비용 효율적이면 우리 당연히 미국 가지고 와서 만들 거야 라고도 이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계속 저번 분기부터 유럽 쪽이 지금 챌린징하다, 좀 힘들 것 같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보조금까지 지금 이제 안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 이거 유럽 쪽에 투자 좀 줄일 생각 없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유럽 쪽이겠죠. 이 질문은. 그러면 그랬을 때 얘네들이 우리는 유럽에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 지금 단기간에 우리가 유럽 쪽이 시장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 유럽에서의 시장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경쟁적인 이점을 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유럽 포기 안 할 거야. 유럽에 계속 포커싱 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고객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우리가 북미 쪽에다가 마케팅이랑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한 반면에, 다음 분기에는 우리가 지금 좀 힘들다고 했던 유럽에다가 조금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마케팅 많이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캐시 뭡니까? 우리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 아까 우리 무려 91%의 그 넌갭이었나요? 갭이었죠. 갭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가 나왔던 이거 비용 너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100밀리언 달러의 매출에서 91밀리언 달러를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를 쓸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우리가 지금 지지난 분기에 그 오퍼레이팅 익스펜시스가 66밀리언 달러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이 50이었고, 이번에 정말 많이 줄여서 24밀리언 달러로 우리가 뭔가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오퍼레이팅에 들어가는 비용 적게 들어가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분기에 우리의 인벤토리를 많이 줄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많이 줄였어. 현금 안 쓰고 많이 줄였는데, 우리가 지난 분기에 계속 인벤토리를 우리가 현금을 싸서 쌓아왔는데, 앞으로 이 인벤토리 소진하면서 현금을 계속 모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가 인벤토리를 계속 낮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밑으로 좀 보면 이게 번외의 얘기인데, 일단은 EPS가 지금 이게 얘들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EPS도 마이너스이고, 언제 이제 흑자가 되느냐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아직은 이제 그 스킨 알파에서 2026년도 3분기까지도, 이제 1년 후까지도, EPS는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아직 적자폭이 너무 크니까, 그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도 인식을 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 것일 거고, 근데 차지 포인트랑 굉장히 상반된 기업을 하나를 찾았는데 바로 EV고였습니다. EV고에서 그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25빌리언 달러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뉴스죠. 왜냐면 이거는 정말 뭔가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하지 않고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희석도 없는 거죠. 만약에 보통 회사들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식을 발행을 하죠.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이제 마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될 테니까 이거를 예상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식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EV고라는 회사는 정말 뭐 차지 포인트도 이해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와서 차트 자체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차지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뭐 그렇다 할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조금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제가 차지 포인트를 보면서 느낀 것은, 차지 포인트는 여전히 현금 캐시 런웨이가 너무 짧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의 주 수입원인 그 충전 시설에서 오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 그거 세 가지가 굉장히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차지 포인트는 지금 1.15달러다. 이거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네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납니다. 이거 뭐 1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좀 있으면 상장 폐지 경고를 나스닥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핑크시트로 갈 수도 있고 거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지 포인트는 요 정도로 좀 줄이고,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부가 설명 그런 거 해주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앞으로 다른 영상 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